안녕하세요. 마음과 몸 클리닉의 박서연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관련 질병으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스트레스 관련 질환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로 인해 실제 신체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극심한 스트레스가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여 조기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끄지 않고 계속 보지 않으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이미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성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스트레스 경고 신호,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렐리에프 방법까지 자세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마음과 몸 클리닉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지금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라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심각한 스트레스를 장기간 방치하면 평균 수명에서 최대 7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OAC, 이 국가 중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 직장인의 70% 이상이 매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그중 약 30%는 극심한 만성 스트레스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피곤한 거겠지, 며칠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그 며칠은 결국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며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스트레스의 경고 신호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유 없이 느껴지는 체력 고갈입니다. 전날 충분히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며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피로가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의 만성적 과다 분비로 인해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입니다. 한국에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해마라 불리는 뇌 영역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저하시켜 기억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일을 하다가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어야 하거나 익숙한 정보를 자꾸 잊는 현상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오래 지속되면 스트레스는 단순한 정신적 증상을 넘어서 실제 뇌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신체적 통증입니다. 스트레스는 주로 어깨 통증, 목 통증, 소화 장애, 위염, 만성 두통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국 성인 중 60% 이상이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 두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악화된 후에야 병원을 찾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매우 흔한 위장 질환 중 상당수는 스트레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스트레스는 관리하지 않으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생명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방치했을 때 일어나는 가장 위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한국에서 심혈관 질환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극심한 스트레스는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압을 높여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 증상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두 번째는 면역 체계의 붕괴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작은 감염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꾸준히 감기에 걸리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면 이미 면역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붕괴입니다. 한국은 우울증 발생률이 매우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이어질 확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우울증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조용히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서서히 삶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일상의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스트레스 레리프를 시작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현실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반응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스트레스 상태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6명은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을 과소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3분만이라도 자신의 호흡, 근육 긴장, 심박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렐리프의 핵심은 수면입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 직장인들이 불규칙한 수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크게 줄어들며 뇌 기능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일정한 신체 활동입니다. 한국보건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스트레스가 3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관계 정리입니다. 스트레스 렐리에프는 단순한 휴식보다 인간관계 관리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를 돌아보게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지금 가장 궁금한 정신건강 주제나 다음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더 많은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마음과 몸 클리닉은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